네. MBTI 인사이드 2화 리뷰. 상편에서는 첫째 날 호감도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하편에서는 둘째 날에 나뉘어 생활한 MBTI S와 N 생활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S와 N으로 방을 나누어 생활했는데요. J 성향이 강한 저는 역시나 12시까지 방을 옮기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계를 확인하고 남은 시간을 체크합니다. 12시까지 준비해주세요. 아, 여유 있네. 이게 제가 1화에서 언급결에 발견한 P와 J의 차이점인데요. J들이 시계를 더 많이 보고 시간에 좀 더 민감하다. 이 포인트도 앞으로 3화 이후로 보실 때 살펴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발레가 나올 수도 있죠. P 분들이 막 시간을 체크하신다던가. 오후 3시까지 다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보세요. 그러면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도에 게시된 첫날 투표 결과를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에드머 형이 또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데, 이때 제가 끼를 좀 부립니다. 누구한테? 제가 뽑은 승준이한테요. 와보세요. 뭐예요? 다들 와봐요. 안 보신 분들은 그거 안 봤어요. 나와보셔. 인기쟁이. 아, 이게 아닌데. 인기쟁이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높은 단계의 다가감입니다. 제가 뽑은 승준이가 3표나 받은 게 기뻐서 이렇게 장난을 섞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 드실 분. 포도요? 저도 먹을래요. 여기서 제가 혜선님 제안에 포도를 먹겠다고 한 이유도, 첫날 이제 I가 나뉘고 둘째 날 S와 N이 나뉘면 다음 날은 TF 또 JP로 나뉘는 패턴이니까 ISFP 혜선님이랑 첫날 빼고는 안 겹칠 것 같은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저렇게 나름의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리액션을 한 거였습니다. 이 하우스 안에서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방을 N과 S로 나눠서 생활했는데요. N방에서는 바로 쥐작가 형이 챙겨오신 보드게임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보드게임을 정말 많이 했는데 거의 다 편집됐고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이 보드게임 하는 장면을 프로그램에 잘 녹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드게임을 하니까 쥐작가 형이 기뻐하는, 한층 밝아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도 밖에서 3차례 정도 더 쥐작가 형이랑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럼요. 제 눈동자 보고 확실히 말해요. 그럼요. 안 보이는 눈동자. 그리고 N끼리 모여 지낼 때도 이어진 닭간다 형과 쥐작가 형의 불협화음 케미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재밌습니다. 쇼츠로 뽑은 하이라이트도 3편이나 있고요. S방에서는 자림님이랑 혜선님이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갔는데, 둘이 처음 만났을 때도 눕는 거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인생 살기 귀찮은 ISFP인데. 아, 저도요. 맞죠? 완전 맨날 진짜. 누워있고. 심지어 혜선님은 본인 MBTI를 몸으로 표현해달라는 사전 인터뷰 질문에 그냥 누워버리셨잖아요. 이렇게 눕는 스타일이야. 저도 이렇게 눕는 스타일이야. 물론 스튜디오 바닥이 깔끔했지만 그래도 바닥인데 냅다 누우셨길래 제 생각의 틀을 좀 깨주셨고요. 아무튼 만나서 이 첫 대화로 눕는 거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음날 낮에 둘이 이렇게 누워서 낮잠도 자고 이야기 나누시는 게 참 여유롭고 평화로워서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너 하나 있잖아. 안 받았는데? 아니, 나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타 쳤다. 바로 그거지. 이쯤에서 N과 S에 대해 살짝 알아봅시다. 먼저 S는 감각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오감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타입을 S라고 합니다.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지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흔히 이 S유형은 현실적이라고 하죠. 그에 반해 N유형은 이상주의적인 유형입니다. N유형은 상상과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상적,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네요. 큰 그림을 보고 사실간의 관계와 연관성에 초점을 둔대요. 그러니까 S유형은 구체적인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N유형은 그 사실 사이의 관계, 큰 그림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네요. 좀 복잡하죠? 외양, 내양 개념은 그냥 바깥으로 향하는 에너지,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 이렇게 좀 간단했는데 저도 이 S와 N 개념이 가장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제가 N이지만 S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S와 N은 딱 자르기 어려운 구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같이 살짝 이 두 유형을 알아봤기 때문에 S와 N끼리 모여 지내는 모습에서 이 특징들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우선 방이 나눠지고 보드게임을 각자 하다가 ENTP 영진 누나가 아주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셔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육볶음이 메인이었는데 정말 맛있었고요. 가져오신 파김치도 먹었는데
ENTJ 닭간다형과 INTP 쥐작가형의 파김치 이슈가 있었죠. 이거 김치 먹어봐. 뭐지? 파김치요? 파김치. 파김치 가져오셨대. 내가 뭐 먹으라고 했어? 양쪽이 모두 이해가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파김치를 먹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 트리 만들기 미션이 도착합니다. 여기서 한번 S와 N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좋은 댓글이 있더라고요. 일단 미션을 들었을 때 N방에선 박수를 치면서 트리를 만들기 시작하죠. 신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트리, 크리스마스, 연말 이렇게 생각이 뻗어나가면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반면 S방에서는 트리 만들기를 그냥 태스크,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1시간 반이나 줬어요. 자, 합시다. 그럼 이런 반응을 보이죠. 1시간 반이나 줬어요? 네. 충분하지. 자, 합시다 그럼. 어디다 만들어요? 센터! 설명서 없어 설명서. 설명서 여기 종이 보이지? 반면에 N방에서는 박수를 치고 설레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 뭐야? 이거 하고서 우리 사진 찍으라고 이거 폴라로이드까지 줬어. NTP. 그리고 트리를 꾸미면서 N방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S방에서는 트리 자체를 평가하죠. 트리가 좀 싼 것 같다면서요. 이게 아까 말한 사실에 집중하는 S와 사실 사이의 연관성에 집중하는 N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트리를 봤을 때 이 트리 좀 싸다. 그러니까 S 유형에게 트리는 그냥 트리예요. 근데 틀이 좀 싼 거네. 아, 여기 가지도 다 90도로 벌려주래. 가지가 있구나. 이거는 그냥 여기다 쑤셔 박아놔. 제작진분들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그냥 설명서를 따라서 가지를 90도로 벌려 만들어야 하는 것이 S의 트리입니다. 반면 N에게 트리는 크리스마스와 와인입니다. 크리스마스 막 챙기는 편이에요, 다들? 불 끄고 싶다. 밤에 보면 이쁘겠다. 그러니까 밤에 더 이뻐지겠는데? 아 와인 시킬 걸. 와인까지 가죠, 생각이. 그런데 물론 이 안에서도 반응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STP 우석이 형이랑 ISTP 에드머 형이 이걸 왜 1시간 반 동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다 했는데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ESFP 자림님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왜 1시간 반 동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다 했는데. 이제 얘네 꾸며야죠. 꾸며야죠 라고 말씀하시죠. 이 STP 듀오가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지? 라는 의문을 표할 때 자림님은 꾸며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TF 차이가 살짝 드러나는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림님은 트리를 좀 더 꾸미고 싶었을 수도 있는 거죠. 트리를 만들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저도. 2화에서 형 트리 만들었잖아요. 네. 어땠나요? 트리를 처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기억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손 대서 나의 그 터치가 들어간 수제 트리는 또 처음이죠. 어땠어요? 아무렇지 않았는데. 별 기억이 안 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석도 마찬가지고 정답은 없다. 댓글을 가만히 보면은 뭐 MBTI에 우리를 너무 가두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이 종종 있어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MBTI에 스스로를 가둔 적이 없고요. 당연히 경계해야 하는 일이고 전제를 깐 거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걸 명심해 주세요. 그냥 재미로 즐기는 거죠. 그냥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거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인 거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모자 귀엽다. 여기 저기. 그거네. 이렇게 꾸미는 용품 중에 산타 모자도 있었는데요. 예준 누나가 그 모자가 귀엽다면서 어떻게 잘 꾸며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게 제 삶을 채우는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발전시키는 거를 동력 삼아서 제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문구에 모자를 이렇게 씌우면 예쁠 것 같아서 모자를 씌우는 장면이고요. 아 와인 시킬 걸. 반응이 좋았어요. 누나들이 이쁘다고 인정해줘서 당장 내색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한 삶을 사는 만큼 그 아이디어가 인정받았을 때 특히 기쁜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거 있었잖아. 아 좋아. NTP.
이거 하고서 우리 사진 찍으라고 이거 폴라로이드까지 줬어. 그러니까 제작진이 나눠준 폴라로이드가 코닥 제품인데 제가 집에서 챙겨갔던 이 카메라랑 같은 시리즈 제품입니다. 얘보다 조금 더 큰 버전인데 그래서 그 의미로 형이 그걸 짚어주는 장면이고 저희는 이제 전부 다 나오게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세범이 형도 좋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찍었고 엽사를 찍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다들 지으면서 찍었는데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즐거웠고요. 제가 손을 써서 이렇게 뭘 만들거나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기분도 좋고 이 환경에 되게 많이 익숙해졌어요. 같이 트리를 만들면서. 그럴 때쯤 다음 미션지가 도착했고요. 편해진 제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ENTJ 닭간다 형이 아이방으로 넘어오셨을 때 현관에서 들어오던 순간 형의 텐션에 당황해서 이제 현관에서 제가 도망치듯 들어온 순간 이후로 제 최고 속력이 갱신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션지를 받았는데 장기자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어붙었죠. Let's go. Day 2. 장기자랑. 와, 본인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장기자랑. 와,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이 많은 제 머리가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장기자랑 딱 듣자마자 이렇게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충격을 받고 저는 터덜터덜 걷는데 제 옆에서 앞구르기를 하는 깐다 형의 모습. 장기자랑 미션이 딱 도착했을 때 장기자랑 내가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제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뭐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분석적으로 사고하기 이런 건 장기자랑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감정 기복 없이 평정심 유지하기 이런 것도 장기자랑거리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기자랑 판이 벌어졌는데 저희 N방에서는 INFJ 승준이가 먼저 시작합니다. 승준이가 부른 노래는 승준이가 속한 국악그룹 라폴라의 연분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정말 아름답고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때 이제 소개로 승준이가 이제 정가를 부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노래를 들은 건 처음이었잖아요. 승준이의 노래를 처음으로 듣게 됐는데 멋있다. 제가 이제 원샷 무대를 만들어주려고 또 옆에 있는 게 부끄러워서 도망가듯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분명 저는 제 장기자랑할 걱정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새하였는데 노래를 하니까 노래에 또 바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장기자랑에 대한 리액션도 S와 N이 갈리는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예준 누나가 대금 같은 소리가 난다면서 비유를 활용해서 감상을 표현하잖아요. 목소리가 무슨 대금 소리 같아. 신기해. 저도 비유적 표현에 환장하는 국어 국문학과 전공생으로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파워 N. 나는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어. 거짓말 안 하고 여기 노을이 지면서 뭔가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는데 소름이 한 신기하다. 3번 돋았네. 노을과 벚꽃으로 비유한 깐다형이 있고요. S방을 살펴보면 연추 누나가 아마 저와 가장 비슷한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괜히 출연했다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또 야속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빵 터져서 웃으면서 저는 저 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소연 누나가 모델 워킹을 선보이시죠. N방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워킹을 못 봤는데 저희 방에 있던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연 누나가 장기자랑 때 워킹을 했는데 그게 정말 대단했다. 이 소문을 듣고서는 그 장면을 놓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탑 모델의 워킹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전부터도 제가 화면에는 안 잡혔지만 누나한테 막 물음표 살인마가 돼서 모델 생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과가 끝나고 밤에 모였을 때 ISTJ님 모델 워킹을 못 봐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쿨하게 그럼 지금 보여줄까요? 이렇게 말하시더니 이렇게 여기 서 있는 희철이 형처럼 앞에 서서 소연 누나의 워킹을 직접 봤습니다. 저를 세워두고 이 바로 앞에서 워킹을 해주셨어요. 굉장한 경험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소연 누나 감사해요. 그리고 ENTP 영진 누나의 그림 실력. 영상에는 INTP G작가형 얼굴 그린 것만 나왔는데 누나가 N방에 있던 다른 사람 얼굴도 그려줬어요. 이게 영진 누나가 그려준 제 얼굴입니다. INTJ. 전 이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크서클과 코의 점, 생각이 많아 보이는 제 얼굴이 담겨 있어서 마음에 드는. 쭉 간직하려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준 누나가 여기서 노래를 하시죠. 원래 팬이었다는 닭간다 형의 요청으로 2곡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계속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보통 가사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예준 누나 노래를 들었을 때는 약간 기술적인 거에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창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에 감동을 했어요. 제가 복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났다는 게 안 믿기는 건지, 아니 노래를 듣고 운다는 게 안 믿기는 건지, 이 장면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는 진심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눈물이 잘 안 나는 성격이기도 하고, 특히나 육성으로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살면서 더 놀라서 저렇게 말한 거거든요. 아, 저 눈물이 났다. 제가 저한테 놀란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준 누나 라이브를 바로 옆에서 들으신 분들만 제 눈물에 훈수를 둘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유난히 동경하는 것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기회가 되면 조만간 영상으로 풀겠습니다. 그리고 에드머 형의 레이싱카. 에드머 형 유튜브 라이브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에드머 형 브랜드 옷이고요. 원래 본업이 음악, EDM 음악을 하는 분이라서 곧 있으면 올해 새 앨범도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에드머 형이 한바탕 운전을 마치고 이 기어로 쓴 물병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바로 서거든요. 아우 기관지러. 그 엔딩까지 정말 완벽한 개인기였다. 레이싱 짧게만 해주세요. 짧게만. 아 그거요? 뭐 간단하죠. 예. 배터리 나가고 시동이 안 걸려. 세봄이 형도 진짜 그 피지컬로 다이너마이트를 추시는데 놀라웠습니다. 세봄이 형이 춤을 마치고 자리로 들어오실 때 제 시선을 보세요. 거의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는 급으로 높이 쳐다보는데 그런 분이 춤을 멋있게 추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춤도 못 추기 때문에 저 능력과 용기가 부러우면서도 머리는 계속 하얘졌습니다. 나 뭐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장기자랑 할 때는 거기에 완전 집중이 됐거든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 텀이 생길 때마다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계속됐다. 그리고 다시 S방 ISFP 혜선님의 가무. 그러니까 소연 누나 워킹이 저희 사이에서 떠들썩했던 것처럼 ISFP 혜선님이 에이핑크 노래로 장기자랑을 했다는 소문이 하우스에 조금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영상으로 봤습니다. 쇼츠로 박제까지 됐어요. 이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축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더 대단해 보입니다. 혜선님의 용기와 발랄함에 박수를 보내고요. INFP 초다님은 손으로 오카리나를 이렇게 불었는데 저는 이때쯤 되니까 제발 뭐라도 되라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배워봤어요. 초다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잘 옆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한 이 개인기가 대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편집됐는데 다들 이제 하나씩 하고 저만 남은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간 거죠. 그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머리는 이미 하얘졌고 없다는 걸 저도 알고 그래도 뭐라도 찾아보려는데 여전히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빛 예준, ENFP 예준 누나가 이거는 바로 배울 수 있는 개인기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입을 안 열고 말하는 복화술 개념인데 이 개인기의 기원은 잘 모르겠지만 제시제이가 이 방법으로 노래를 한 클립을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이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라디오스타에서 로제랑 지수님이 이 개인기를 선보이셨고요. 그러니까 예준 누나가 나도 노래를 해서 그렇지 개인기가 정말 없어서 그 심정을 잘 안다. 그래도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해봐라. 이렇게 공감을 기반으로 해결책까지 제안을 해주시니까 정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뺄 수는 없잖아요. 예준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편집된 누나의 친절함 여기에라도 남기겠습니다. 아마 예준 누나가 없었다면 차갑게 식은 분위기로 이 시간이 마무리돼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한 개인기는 복화술이다. 이렇게 개인기 한마당이 마무리되고 저녁 시간이 돼서 또 한 명씩 트레이딩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요리를 잘하는 영진 누나를 보내기로 했고 S방에서는 가위바위보를 거쳐서 ISFJ 연추 누나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추 누나가 와서 보여준 임기응변이 대단했거든요.
저였다면 그렇게 다른 방에 넘어가서 셰프 역할을 해야 했을 때 고군분투했을 것 같은데 누나가 갑자기 조수를 뽑겠어요 하시더니 ENTJ 닭간다형을 조수로 임명하고 저는 지켜볼 테니 조수가 리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당시에 생각을 못했던 방법이라서 굉장히 신선했고, 이게 더 좋았던 건 ENTJ 닭간다형이 저희 중에 가장 적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조수가 되자마자 거의 막 기다렸다는 듯이 역할을 나누고 요리 순서를 막 정해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 위기 대처와 적임자 선정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현명한 모습을 발견했다. 이 얘기도 제가 하우스에서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인터뷰에서도 했던 것 같고, 저희끼리 있을 때 연추 누나랑 같이 있을 때도 정말 현명해서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영상에 담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요리 장면이 많이 편집됐어요. 근데 이 편집된 부분이 제 2일차 호감도 투표랑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3화 리뷰에서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참여해서 요리를 완성하고, 예준 누나가 이제 트리를 만들면서 떠올렸던 와인도 이렇게 왔거든요, 같이 밀키트랑. 그래서 다 같이 평화롭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했는데, 여기서 연추 누나가 울음을 터뜨리죠. 누나가 운 이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마무리되는데, 이게 3화에 좀 담길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점, 2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짜 울었다고? 네. 저도 울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추 누나가 울음이 터졌을 때 아마 나머지 7명 중에서 제가 제일 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추 누나가 아이방에서 같이 있었을 때, 첫째 날에 같이 있었을 때부터 거듭해서 말하던, 그러니까 누나가 신경 쓰고 있는 포인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갑자기 울 때 그 이유가 대충은 짐작이 됐거든요. 물론 정확한 건 당연히 누나 말고는 알 수 없지만요. 아무튼 그것보다 이 상황, 다 같이 저녁을 먹다가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는 그 상황만을 두고 봤을 때, 저는 중간, 이 감정적으로 봤을 때 평정에서 벗어난 반응을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거를 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한 겁니다. 울긴 했다고? 네, 근데 그 분들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진짜 울었다고? 네. 저도 울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울기는 했다고? 진짜 울었다고? 이 반응이 당연히 걱정하고 이 논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반응이지만 평정에서 벗어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집중은 연추 누나한테 예상 밖이었던 거죠. 그리고 상황이 더 그런 게, 여기서 앞에 깐다형이 장난을 친 거잖아요. 우리는 울고불고 싸우고 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는 울고불고 싸웠다. 그쪽 S방은 어땠냐. 이렇게 장난을 친 건데, S 무슨 얘기했어요? S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하다. 막 토론하고 막 서로 싸우고 울고불고 했어? 아니요? 우리는 무슨 얘기 하세요? 우린 막 울고불고 했어. 그러고 나서 저요? 다시 잘해보자 화이팅 외치고서 다시 시작했지. 저도 울긴 했는데 근데 어? 연추 누나는 이제 그 장난을 장난으로 파악을 못하고, 아 여기도 울었구나, 나도 울었는데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저도 울기는 했는데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는데 연추 누나가 자기는 진짜 울었다고 하니까 역으로 이제 당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인 건데, 그런 어떤 평정에서 벗어난 격한 반응이 연추 누나한테는 예상 밖의 일이었던 거죠. 진짜 우리도 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바로 웃음기나 장난을 싹 거두고 사실에 기반해서 말합니다. 근데 저도 울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굉장히 건조한 투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는 거 뭐 별거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제 눈물은 예준 누나 노래에 감동한 눈물이었고, 연추 누나의 눈물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누나가 조금이나마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자기의 울음을 별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제 의도랑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호감도 투표가 복도에 게시되고 나서 연추 누나가 한 표도 못 받았다는 것에 아쉬워하니까 에드머 형이 쿨하게 저도 0표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ISFJ 저도 빵이에요. ISFJ 저도 빵이에요. 이게 형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런 상황을 대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연추 누나가 울 때 여기서 눈물 흘리는 거 별거 아니다, 나도 울었다, 이렇게 건조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랑, 아 나 0표네 하면서 속상해하는 사람한테 나도 0표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게 같은 맥락입니다. 건조한 공감대 형성으로 위로를 하는 건데, 물론 이런 방식이 연추 누나한테 효과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울음을 터뜨리셨고 0표인 거에 속상해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의 위로였다고 말하고 싶네요. 에드머 형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관심 갔던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 딱 하나지. 연주가 울었어서 그때 내 엠프제의 성격으로서는 그거 하나밖에 신경이 잘 안 쓰였던 하루였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댓글 있더라고요. 형이 되게 잘 이렇게 공감해주고. 아무것도 안 했죠. 아니야. 아까 막 공감이라기보다 휴지나 막 이런 거 막 까무러치 않게 하는 게. 티슈를 바로 몸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뻗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샷이. 약간 NTJ 형이 막 집요하게 물어볼 때 화제를 바꾸려고 노력했어. 근데 나였어도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잖아? 나 위로의 왕을 보여줬을 거야. 위로의 끝판왕. 이게 어떻게 그럼 한번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요. 해보세요. 만약에 세봉형이 울고 있어. 괜찮아?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어요. 이미 틀렸어요. 연주한테는 네. 그런 말이 필요 없는. 뭐야? 깜짝아. 진짜 말이 필요한 게 아닌 그 분위기가 자기한테 있으면 안 돼. 넘어가야 돼 화제가. 아 너무 몰린 부담되니까. 그러면은 그 연출을 위로해주러 따라갔던 누구 초단이었나? 네네. 그것도 그럼 안 되는 거야? 탈락이야? 아니죠. 그 여자 나는 원래 내가 갔어야 되는데 네. 처음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남자가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민망할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분이 가는 게 낫죠. 세봄이 형도 그 포인트를 잘 캐치하셨는데요. 평정에서 벗어난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포인트요. 그래서 세봄이 형도 좀 놀라신 티가 나지만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정말 포커페이스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저도 울었어요. 진짜 표정 변화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세봄이 형도 그 침착함을 흡수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울었다고? 네. 저도 울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 근데 토론하다가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닭간다 형은 조금 맥락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울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니까 형은 그걸 또 약간 농담으로 받아들이셔서 웃으시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제가 말을 하자마자 형이 바로 웃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제가 말을 했을 때 형이 웃으면은 저도 따라 웃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제 정색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도랑 형의 웃음의 맥락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형이 옆에서 웃어도 저는 일부러 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고 표정 없이 가만히 있는 게 화면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깐다 형도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추론을 시작하시죠. 뭐 장기자랑 하기 싫어서 울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 집중에 연춘 누나는 다시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개인기 하기 싫어서 짜증나서? 아니요. 아니에요. 말해요. 말하지 마. 그 세봄이 형은 이제 그걸 이제 캐치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세봄이 형 반응도 제 기준에서는 평정을 벗어난 반응입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말투 자체에 형의 따뜻한 감정이 묻어나잖아요. 평정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도 세봄이 형이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긴 팔로 이렇게 휴지를 챙겨주고 해서 그건 멋있었다. 와 근데 형이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진짜 팔이 길더라고. 루피처럼 팔이. 와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사람스럽게? 팔이 길어요. 그리고 초다님도 이제 바로 일어나서 연추님을 살피러 따라가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있을 때 우는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 방법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의 반응이 틀렸다는 건 더욱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고 억지로 짜내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억지로 짜냈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억지로 짜내서 괜찮아요 하는 것보다 제가 한 말이 저의 진실된 위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리한 조커의 빙의에서 웃음이 터진 분이 계십니다. 그 뒤에 바로 이제 연추 누나가 깐다 형에게 비호감 투표를 하는 인터뷰 장면이 붙으면서 이게 형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편집 연출이 2화 마지막에 있었는데요. 해명 인터뷰를 준비했으니까요. 만나보시죠. 마지막에 연춘 누나가 울 때 그래도 아니에요. 한참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엄청 웃으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맥락 없이 조금 편집이 됐다가 조금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모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제가 즐겁게 밥을 먹는 스타일이라 웃고 있었었는데 절대로 연추가 울어가지고 웃은 건 아니고요. 근데 조금 저도 당황해가지고 헛웃음이 나온다 그러죠. 이거 이 상황 뭐지? 계속 웃고는 있는데 머리에서는 계속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이어가는 그런 웃음이었는데 저도 조금 당황해서 어떻게 풀어가지 하면서 헛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형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죠. 거짓말.
연습 라고 했어. 3화를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시청자분한테 한번 해주실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3화를 봤었을 때 편집점 같은 경우에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외우는 거지에 대한 타당성을 안 보여주고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3화를 보시면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해명 인터뷰를 끝으로 2화 리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분량을 아쉬워하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공개될 회차에서는 좀 더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2화 리뷰 함께 해준 희철이 형, 지수 형, 박간다 형, 에드머 형, 세보미 형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클로징 멘트가 끝난 뒤에는 ESTJ 희철이 형이 해명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궁금한 것도 많고 포인트가 많은 회차이기 때문에 3화 리뷰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뜨거운 반응 정말 감사해요. 은달 감사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댓글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상처도 안 받거든. 근데 이건 상처받기보다 내가 좀 어이가 없는 댓글을 봤단 말이야. 아 뭔데 해명 타임 드리겠습니다. ESTJ는 뭐 여자 꼬시러 나왔나? 이런 댓글이 있는 거야. 아 나도 그거 봤어. 봤어? 나도 이해가 안 되지. 일단 좋아요 눌렀거든. 아 ESTJ 좋아요를 눌렀어 관련이야. 형은? 왜 좋아요를 눌렀어? 아니 그냥 나 관련이니까 일단은 누르곤 봤지. 근데 차마 걷다가 댓글로 뭐를 달아도 이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머지 건 막 댓글 달고 했는데 거긴 댓글도 안 달긴 했는데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나. 심지어 거기 좋아요가 좀 많더라고. 아 댓글 진짜로? 대응하더라고. 왜 그러지? 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진짜로 여자를 꼬시려고 나간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했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보였을까라는 그러니까 질문. 어떤 부분에서 보였는지 나도 그 사람한테도 인터뷰해보고 싶다. 진짜 나 진짜 궁금하다. 초단님 팬인가? 아 그런가? 내가 여자친구가 있잖아. 이거 나갈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가도 돼? 여자친구가 있잖아. 괜찮아 난. 아 진짜로?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진짜 없어서 나가서 누구한테 이게 수작을 걸어서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진짜 그런 게 없었거든. 내가 느끼기에도 그런 거 없었고 이게 나는 진짜 그런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틀에 박힌 시선을 보내는 것 자체를 나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여자친구가 말하긴 내가 이제 머리를 자주 만지거든. 이 강박 때문인데 내가 머리를 자주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쟤는 뭐 어디 잘 보려고 왔나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연애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그런 게 아니니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일단 사람 대 사람이 우선인데 그렇게 보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참 그 점은 정말 아쉽다. 모든 건 받아들이겠는데 그거는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부분도 그 댓글 캡처랑 해서 형의 진심이 잘 드러나도록 잘 담아볼게. 알았어. 고마워. 수고해.